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봤어요. 아이디얼 가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샤르 법칙에 의해서 PV 이코르 RT 이렇게 쓸 수 있다. 또는 P 이코르 로 RT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요 P는 절대 압력, 그리고 V는 이건 비체적, 그리고 로는 밀도, 그리고 T는 절대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 T는 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 더해주면은 이것이 절대 온도 켈빈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압력은 뭐 P는 이거 대기압 플러스 그 다음에 PG 계기압, 대기압과 계기압의 합이다. 이건 이제 대기압이고 이건 이제 계기압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기체 R은 이제 기체상수라고 그랬죠. 기체상수인데 이것의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즉 비열과 같은 그 단위를 가져요. 단위 질량당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게 기체상수예요. 그래서 공기의 경우는 기체상수가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기체상수 R은 어떻게 구하냐? R은 RU 그 다음에 M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이것이 일반 기체상수 또는 Universal Gas Constant. 이거 이제 분자량 그랬어요. 일반 기체상수는 일정하죠. 8314. 이제 분자량은 기체에 따라 다르니까 M. 그래서 이것은 줄 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단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이건 잘못됐네.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체의 기체상수를 구한다면은 바로 분자량만 알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그 PV는 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등원 변화에는 PV는 이코르 콘스탄트 또는 P1 V1은 P2 V2 이게 등원 변화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또 단열 변화나 등 엔트로피, 단열 변화나 등 엔트로피 변화는 PV의 K 이코르 콘스탄트. 이때 이제 이 K는 CV분의 CP다 하는 얘기겠죠. CV분의 CP. 그래서 CP는 정적 비열. 정적 비열. 정적 비열이라는 얘기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 기체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건 정압 비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공기의 경우는 이게 얼마냐? 1.4예요. 정압비열, 정적비열. 뭐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까요? 그렇게 하죠. 뭐 여기서 바쁠 거 없으니까 정적비열과 정압비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정적비열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적비열. 정적비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용기가
이런 강체로 된 용기가 있다고 봐요.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강한 이런 용기. 체력이 일정한 용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체 1kg이 있어요. 1kg. 여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요 기체를 만일에 14도씨에서 이걸 15도씨까지 올린다고 보자.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를 1kg을 지금 14도에서 15도씨까지 1도만큼 올린다. 그러면 이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그 열량이 바로 CV입니다. 여기서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CV예요. 자, 그 정합 비열은 이런 거예요. 정합 비열은 지금 이런 실린더가 있어요. 자, 이 실린더가 있고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체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기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체 1kg이 들어있다. 기체 1kg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요거 마찬가지로 14도씨에서 15도씨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지금 정적 비열의 경우는 이거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 일정해요. 그러면 내부의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가해주면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지금 이게 피스톤이라는 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 열을 가해주면은 14도에서 15도까지 열을 가해주면은 이거 이렇게 압력이 증가를 해서 피스톤이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만큼 올라가요. 피스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14도에서 15도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정압의 경우는 그래요. 여기 압력이 지금 작용하는데 똑같은 압력이 작용하니까 피스톤이 밀려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피스톤이 밀려서 위로 올라간다. 이만큼 위로 올라가요. 그때 필요한 열량이 CP입니다. CP. 자, 그럼 한번 보세요. CV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1kg을 그대로 온도만 14에서 15도 올리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는 요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간다. 피스톤이 14에서 15도로 올리면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피스톤을 밀어 올려요. 그러면서 온도가 14에서 15도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게 정압비열 CP예요. 그러면 이때 CP하고 CV 어떤 게 더 클까요? 한번 보세요. CV는 뭐예요? 이건 단지 기체 내부 에너지만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만, 즉 온도만 올려준다. 내부 에너지 증가시킨다. 즉 온도만 상승한다. 기체의 온도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거기에 비해서 이 CP는 어떠냐? CP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상승.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이게 역시 온도 상승시키죠. 또 다른 일을 하는가요? 이 피스톤을 지금 이만큼 밀어 올렸어요.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 올렸으니까 피스톤을 밀어 올린 만큼 요만큼의 외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외부 1. 이게 가해진 거죠. 피스톤을 미리에 올렸으면 이건 1이에요. 1이라는 건 힘을 들여가지고 거리를 옮겨주는 게 바로 1입니다. 1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그랬죠.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 힘에 의해서 피스톤을 밀어서 지금 저만큼 거리를 밀어 올렸으니까 바로 2를 한 거예요. 외부 2를. 따라서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 CP는 CV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K는 항상 1보다 크고 공기와 같은 경우는 1.4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상기체에 관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상기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죠. 압력 101.3kPa, P가 101.3kPa, 표준 대기압과 같죠? 최적 5입방메타의 부피가 5입방메타. 밀폐된 탱크 속에 들어있는 20도씨의 공기의 질량과 분자량을 구하여라. 자, 밀폐된 탱크 속에서의 20도씨의 공기. 이때 질량 얼마냐, 또 분자량은 얼마 될 거냐, 이런 것들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용 탱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고 이 공기에 압력이 101.3kPa, 온도는 20도, 부피는 5입방메타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 얼마냐, 그리고 분자량 얼마냐, 이런 것들 얻어봐라는 얘기죠. 우리 공기를 이상기체로 봐야겠죠. 이상기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려면은 이제 PVRT에서 압력은 여기 101.3kPa 주었으니까 20도씨의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20 플러스 273, 293 켈빈 이렇게 얻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 PV는 RT에서 V 이코르 P분의 R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비최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최적. 그럼 비최적 알면은 또는 밀도를 알면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게 바로 P가 101.3 곱하기 10의 3승. 공기의 기체상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287이라고 그랬죠. 293. 이렇게 하면 공기 비체적이 나옵니다. 0.83. 그래서 입방메타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로분의 1이죠. 로분의 1. 자,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V나 로에 이건 어떻게 구해서 구한 거죠? 요것은 M분의 V였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M이 얼마냐. 이거 알고 싶은 거니까 M 얻을 수 있죠. 그래서 M 이퀄 V분의 부피. 그래서 비체적이 0.83이고 여기에 5 이렇게 나눠주면은 바로 질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구하면 질량은 6.025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질량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자량이 얼마냐 그랬어요. 우리 RU는 RM이에요.
자, 이 얘기는 R6가 얼마냐면 8314예요. R이 287 곱하기 M입니다. 따라서 공기를 분자량 구한다면은 287분의 8314 이렇게 구해주면 공기의 분자량이 구해져요. 28.97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자량이라는 것은 몰당 그람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람 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죠. 수, 1kg의 수소가 200리터의 용기 속에 마이너스 45도로 들어있다. 용기의 압력은 얼마나 되냐? 자, 이게 수소인데 수소가 질량이 1kg이에요. 1kg. 그 다음에 부피는 200리터란 얘기죠. 200리터. 온도는 마이너스 45도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압력 P를 구하라 한 얘기죠. 다 나왔죠? 그럼 질량, 부피, 온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쓰면 돼요. PV는 RT 또는 PV는 MR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이퀄 V분의 MR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기체상수 얼마냐? 기체상수는 M분의 8314라고 그랬어요. M분의 8314. 수소는 H2입니다. H2니까 이건 M이 2라는 얘기죠. 그죠? 수소 원자 1이니까 분자는 원자 2개니까 M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8314 이렇게 돼요. 그러면 4157 줄 per 킬로그램 켈빈. 다 돼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00리터니까 200리터를 입방미터로 바꿔주면 10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승. 그러죠? 그 다음에 질량이 1kg. R이 4157. 그리고 T는 273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압력 P가 4.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메가는 10의 6승을 메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 예제로 가죠. 다음 예제는 243이죠. 다음 예제 243. 공기 압축기가 부피 90리터, 부피가 90리터, 그리고 온도가 33도. 공기를 225kPa. 압력으로 압축을 시작하여
압축하는 동안에 8g의 공기가 누설됐어요. 자, 이게 처음의 상태예요. 처음의 상태니까 V1, T1, P1 이렇게 해서 이걸 압축을 했다. 압축했는데 그 사이에 8g이 누설됐어요. 누설돼서 42리터 V2는 42리터가 됐어요. 그 다음에 550kPa P2는 550kPa. 자, 그러면 이때 온도 T2는 얼마나 됐겠냐? 이런 얘기예요. T2. 그러니까 처음에 공기가 33도 90리터 225kPa인 상태에서 이걸 압축을 해서 550kPa까지 압축을 하는데 부피는 42리터였는데 중간에 8g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온도는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기 이제 이런 용기가 있다고 보죠. 처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누르던 압력이 P1, 그때 온도 T1, V1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얼마로 만들었냐? 이만큼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때 압력이 550kPa. 이때 부피가 V2, 자, T2 그런데 중간에 8g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요 T2 이것이 얼마 될 거냐? 이거 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 될 거냐? 자, 차례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처음의 상태가 지금 1이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처음 상태에서의 뭘 구할 수 있냐? 밀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상태의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죠? 그래서 1 상태의 질량을 구하자. M1을 구하자. 이게 얼마 되냐? 이거 알기 위해서 M1은 이건 ρ1 V1입니다. 질량은 밀도 곱하기 그때 부피예요. 자, 그러면 부피는 R이니까 ρ1을 구하죠. ρ1은 이건 P분의 R T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V는 RT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밀도를 구하죠. 그러면 287, 처음이 33도니까 273 플러스 33도 해주고 압력이 225 10의 3승 이렇게 해주면은 처음에 밀도가 2.56이 됩니다. 이렇게 얻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요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질량 M1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M1은 ρ1 V1이다. ρ1이 2.56이고 V1이 90리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의 질량이 0.231 kg. 자, 0.231kg이에요. 그럼 8g이 누설됐으니까 M2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M2는 M1 마이너스 8g, 이걸 kg으로 바꾸면은 1000분의 8, 이만큼이 빠진 거죠. 누설됐어요. 그래서 0.231 마이너스 0.008 kg. 이게 바로 이제 감소된 질량이 되겠죠. 자, 그럼 ρ2는 마찬가지로 밀도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단위 최적당의 질량입니다. M2. 그래서 최적이 42리터니까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0.231 마이너스 0.008 해주면 5.31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두 번째에 적용시킵시다. 그래서 P2는 로트 R T2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T2니까 T2는 로트 R P2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로트가 5.31 R이 이게 지금 공기죠. 287 P2는 550kPa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360.9K 이렇게 얻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차례차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죠. 새로운 섹션, 오늘은 섹션 2.5로 넘어가겠어요. 2.5 증기압 그리고 공동현상 증기압이라는 얘기는 이건 saturation vapor pressure입니다. 그리고 공동현상은 이건 캐비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증기압이라는 건 뭐냐? Saturation Vapor Pressure. Saturation은 이건 뭐야? 포화, 증기 압력 그런 얘기입니다. Saturation은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의 증기 압력이다. 증기 압력. 우리 베이퍼. 증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해요. 베이퍼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스팀이라는 이렇게 얘기죠. 베이퍼, 스팀 똑같은 증기를 얘기하는 건데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죠. 베이퍼는 우리가 빨래를 이렇게 널어서 말리면은 빨래에 있던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요. 그런 걸 우리가 베이퍼라고 그래요. 베이퍼. 증발돼서 나가는 거예요. 증발된 그 증기. 스팀은 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팀 전기기관차, 스팀 엔진, 스팀 터빈, 그러지 베이퍼 터빈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베이퍼는 이건 옷을 말리거나 이럴 때 증발돼 나가는 거. 보통 우리가 증발 이렇게 얘기하죠. 증발 증기. 이것은 이제 동력을 얻는 그런 그 동력 기관에 사용되는 스팀 터빈이랄지 스팀 엔진이랄지 이런 것에 사용되는 그런 증기를 보통 스팀이라고 얘기해요. 자, 들떠차고한 기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물이 기체가 되는 이런 방법. 물이 기체가 되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증발이 있고 하나는 끓음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주는 거. 그래서 끓여주는 게 이게 스팀이고 증발하는 게 베이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베이퍼고 이건 스팀이다. 그래서 기체가 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증발이나 이
끓음. 이게 할 때 우리 증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증발. 어떤 경우에 증발이 나냐. 방 안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방이 있으면 방 안에 물을 떠놓고 하루 저녁 놔두면은 아침에 일어나보면 어때요? 저 물컵 속에 물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물컵 속에 물이 어디로 갔냐? 물컵 속에 물이 증발돼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다 수증기로 만들어서 갔습니다. 이게 바로 베이퍼, 수증기예요. 수증기로 만들어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물컵 속에 물이 없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 물컵을, 큰 물컵을 갖다 놓으면 그때도 다 없어질까요? 여기다가 물컵을, 아주 큰 물컵을 놨다고 보자. 이렇게 큰 물컵을 놔서 물을 놨다. 역시 증발이 일어나겠죠. 증발이 일어날 텐데 물이 다 없어지더라 증발이 일어날까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증발이 일어나고 더 이상은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포화 상태다 그럽니다. 포화 상태. 이게 물을 조금 놔둘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싹 말라져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없어져요. 물이 없어져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는데 이때 물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남아요. 남아있던 얘기는 더 이상 여기서 증발이 안 일어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 그래서 그 포화 상태에 수증기가 갖는 압력이 얼마냐. 이제 이걸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진공 상태에서, 방 안에 처음이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물그릇에 물을 놓고서 증발을 일으켰을 적에 증발이 쭉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났을 적에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증발이 이제 스톱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 진공 상태에서 용기에 물을 충분히 놨을 적에 물이 계속 증발돼 가는데, 온도는 일정합니다. 압력도 일정한 상태예요. 그때에서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때의 요 수증기의 압력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 또는 포화 수증기압 또는 증기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해서 PV로 써요. 포화 수증기압. 그럼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증발할 수 있지만, 온도가 낮으면은 많은 양이 증발할 수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0도다. 100도입니다. 100도라면 얼마까지 될 수 있냐? 그때 수증기압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1000mB니까 압력으로 하면은 100kPa예요. 이것이 이제 100kPa. 요 위에가 요 선이 얼마냐면 101.3kPa입니다. 자, 그래서 100도일 때 그때 포화되는 압력이 얼마냐? 101.3kPa예요. 101.3kPa. 우리 표준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101.3kPa이죠. 1기압이에요. 이게 1기압. 1기압. 우리 1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죠. 반대로 100도에서 물이 끓는 압력이 1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도, 방 안의 온도를 100도로 해주면은 내부의 수증기 압력이 101.3kPa 되도록 증발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만일에 온도를 한 60도로 이렇게 낮췄다고 보자. 온도를 이렇게 100도에서 낮췄다. 그럼 바로 이때 이 압력. 요건 20kPa. 20kPa까지만 증발이 나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그때가 이제 포화 상태다 하는 얘기예요. 포화 상태다. 여러분들 이런 거 뭐죠? 겨울에 이 방 안의 온도가 방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온도는 차죠. 차인데 방 안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60도다. 그럼 방 안의 습도는 100%는 아니죠. 그래서 그때 한 요 정도의 그 방 안 상태라고 보자. 방 안의 상태가 요런 상태라고 보자. 방 안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60도고 그때 습도가 100%가 아니니까 여기 요 얘기는 이게 이제 습도가 100%라는 얘기예요. 요 선이 바로 습도가 100%가 되는 그런 선이에요. 근데 습도 100%가 아니니까 요 정도 상태가 됐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일에 유리창이 접했다. 그럼 온도가 내려가겠죠. 유리창의 온도는. 그래서 유리창의 온도가 쭉 내려가서 유리창의 온도가 한 50도쯤 됐다고 보자. 50도가 되면은 유리창에서는 이게 유리창이에요. 이건 방 아니고 유리창에서는 이 압력에 의해서 포화 상태가 돼요. 포화 상태가 돼서 유리창에 뭐가 맺히냐? 물방울이 맺혀요. 습도가 100%가 되니까 이때 이제 물방울이 맺히죠. 물방울이 유리창에 맺혀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습도가 이제 100%가 되는 그런 상태다.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은 낮은 압력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낮은 압력의 포화 증기압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포화 증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에서는 101.3kPa, 낮은 온도에서는 낮은 압력,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끓음이라는 건 뭐냐? 물이 끓는다는 거. 자, 물을 이렇게 이제 용기에 넣고 열을 가하자. 열을 가하면은 이 가한 열에서 밑방울에 밑에 이제 그 용기 밑에서 기포가 생깁니다. 이 기포가 위로 또르륵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 기포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바로 끓음이에요. 그럼 이 기포들이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압력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텐데 이 기포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은 기포의 탈출 에너지가 대기압이 누르는 에너지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뛰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죠?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크면은 기포가 뛰어나가고 싶어도 나가진 못해요. 바로 이와 같이 기포가 뛰어나가게 되는 상태. 이거 뭐 이코르까지 넣는다면은 이때 이 기포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그때 대기압, 이 기포가 뛰어나가는 그 대기압을 요때 물의 온도, 만일에 물의 온도가 여기 한 100도다. 100도에서 이렇게 뛰어나간다.
이게 100도라면은 그때 대기압이 얼마냐면 101.3kPa예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어디서 끓이냐? 저 산 위에 가서 끓여보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요 산 위에서 이제 물을 넣고서 여기다 끓인다고 보자. 근데 이 산 위에 지금 물을 끓일 적에 한 50도예요. 50도가 됐는데 여기서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냐? 50도가 됐는데 물이 이게 끓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건 밖에 대기압이 얼마쯤 되냐? 그래서 한 15kPa 이런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50도 되면 끓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50도 됐는데 물이 끓는다면 그때 밖의 압력은 한 15kP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것을 각각의 요 온도에 대한 호화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요것은 저 압력에 대한 호화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15kPa에서의 물의 포화 온도는 50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압력이 15kPa이면 물이 50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산 가서 밥 한번 해보세요. 저 백두산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썰어요. 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그 밥이 한 70도, 80도 돼서 밥 돼버려요. 끓어버리니까 밥이 익질 않죠. 바로 이런 얘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포화 증기압, 그것하고 온도하고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져요. 이게 온도가, 압력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낮으면은, 압력이 낮으면은 낮은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나요. 이 저압에서는 저온에서 증발이 발생합니다. 증발이라는 얘기는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압력이 낮은 데서는 낮은 온도에서 증기로 만들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그때 이제 온도하고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그 섬이나 이런 데서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죠. 그럼 바닷물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려면은 바닷물을 100도로 끓여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하고, 그러면 바닷물을 100도로 끓여서 물을 만들 때하고 이거 한 50도만 끓여서 물을 만들 때하고 당연히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다르겠죠. 100도를 끓여서 바닷물을 이제 거기서 증발시켜서 물을 얻는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50도만 끓여가지고 증발시켜서 물을 얻는다. 그럼 에너지가 반밖에 안 되니까 훨씬 수월해요. 바로 이런 걸 이용하면 되죠. 용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바닷물을 넣고 요 내부를 뭘로 해요?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즉 한 15kPa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다 이제 히터를 넣어서 가열해 주겠죠. 전기를 넣어서 이제 가열해 줘요. 그러면 이거 50도만 되면은 물이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서 그때 증발된 증류수, 이걸 받아내 가지고 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증류수가 똑똑똑 떨어질 테니까 그 증류수 받아 가지고 물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조수장치예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물로 만드는 조수장치죠.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죠. 바로 이게 낮은 압력에서, 이렇게 압력이 낮으면은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제 배나 이런데 또는 그 펌프, 터빈 이런데 보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은 프로펠러 주변의 압력은 떨어져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속도가 증가하면은 압력은 감소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되면은 프로펠러 주변의 요 압력은 저압으로 돼요. 저압으로 되니까 여기서 바닷물이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증발이 일어나서 이 프로펠러 주변에 증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 프로펠러가 뭐가 되냐? 헛바퀴 돌아요. 즉 프로펠러 주변에 증기가 쌓여버리니까 이 증기는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니까 프로펠러가 아무리 돌아도 물을 차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의 속도가 빨라져서 주변이 압력이 낮아지고 그것에 의해서 증발이 되고 그 증발에 의해서 주변에 기체가 이와 같이 쌓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체 기계는 이런 펌프랄지 터빈 이런 프로펠러 또는 관 뭐 이런 것들의 이 유체 기계는 이런 공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즉 압력이 이게 증발이 일어나는 압력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물이 50도다 하면은 15kPa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죠. 15kPa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물이 온도가 50도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물 온도가 50도다. 50도라면은 압력을 얼마로 유지냐? 압력은 15kPa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해야 캐비테이션이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굉장히 이번 시간이 수업이 길었는데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